그럼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 단지 2,000명 지원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안녕하세요. 윤아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응급실 파행이 어떤 식으로 병원 폐쇄로 진행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의료 붕괴가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떠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버티다 이제 터지는데 한번 기사를 좀 보죠. 중부권 응급의료체계 휘청, 단국대 병원 응급실도 비상. 전문가들은 수도권 응급실 연쇄 파행이 우려가 매우 크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면서 그 여파가 인근 단국대 병원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순천향 천안병원에 국한된 상황으로 우려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응급의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 응급실 병원, 같은 곳이죠. 순천향 천안, 단국대 천안. 응급실이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이지만 사실상 5명으로 운영되던 중 1명이 누적된 과로와 경무로 병가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일시 중단으로 응급 환자들이 인근 단국대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경향도 있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중부권 허리 역할을 하는 대전,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그 여파가 수도권 응급실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다. 순천향 천안병원뿐만 아니라 최근 속초의료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이달에만 7일간 문을 닫기로 했다. 국가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도 마찬가지다. 10일 뒤인 8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명뿐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대로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전 충남권에서 응급 환자 치료가 막히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 이라며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때까지 밀어넣고 이제 괜찮다고만 하면 정말 괜찮은가? 정부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 지금 정부 잘못을 인정하면 권위가 떨어질 테니 잡아뗄 것.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가만히 진짜 무작정 덮어놓고 의사 나쁜 놈들의 이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통은 40대, 50대죠. 저만 해도 이 유튜브 찍는다고 근데 저번 주에 좀 이제 완전 눈이 미쳐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눈에 보이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의 매일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한 4시간 반 정도 자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 딱 했는데 고작 일주일 했는데 물론 제가 체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응급의학 상황이 아니죠. 응급의학은 정말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뭐 환자가 없으면 좀 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시 쉬는 게 아니야. 화장실 가다 가는 게 아니지. 왜? 응급콜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일하고 48시간 쉰다? 하루 일해서 이거를 매일 한다? 아마 바쁘면 48시간 못 써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40대, 50대에서는 몸이 진짜 망가집니다. 못 버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전문의, 교수들이 진짜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몸이 못 버텨.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응급의료 붕괴에도 정신승리 중인 대통령실.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해결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자기 기만적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밝혔다. 응급의학과는 법적 리스크와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특히 기피하는과가 되었으며 이번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응급의학 의료 현장은 어려움이 더욱 더 심해진 상황. 응급실이 붕괴되지 않도록 응급의학과는 정부의 수차례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으나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의대 증원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왜? 의사들 개무시하고 있거든. 의사들 전문가 집단인데 의사들이 뭐 재수없고 싸가지 없고 뭐 돈 잘 벌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분야를 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싹 무시하고 파퓰리즘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뭔지도 몰라. 그냥 많이 늘려. 아, 의사 재수없어. 이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붕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 누가 보냐? 정부 말 그대로 잘못하면 이제 정권 넘어가는 거고 의사들이 치료 못 받아요. 저만 해도 지금 응급실 가면 치료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큰일 난 거지. 그럼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 단지 2,000명 증원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민영사 책임에 들끓는 응급의료 현장, 응급실을 닫길 바라나. 2023년 12월 27일, 7개월 전 뉴스입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분노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수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는 것이다. 응급처치 기록이 부족하다며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논란이 된다. 응급의학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40대가 호흡곤란 등으로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응급처치 기록 부족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 의사 누구라도 호흡곤란 의식자와 환자가 오면 기관 내 사건부터 했을 것이고 심정지가 오면 무조건적으로 심폐소생술부터 했을 것. 그럼에도 민사소송이 걸렸고 5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단지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기록이 없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그 자리에 응급의학과 의사 누구라도 있었다면 똑같이 처치를 했을 거고 5억 원 배상 판결이라는 똑같은 일을 겪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의무 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적인 사법부 판결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지 않고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판결이 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 그러니까 판사들도 내가 봤을 때 이게 뭘 알고 판결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역시 판사들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판사들이야말로 AI 판결을 도입하면 돼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판결하면 돼. 지금 보건복지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한다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계속 응급실에선 상황에 따라서 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응급환자에 밀어붙여. 그럼 뭐 누가 채팅하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응급환자 이 사람 뭐 처치하다가 잘 안 됐어. 예를 들면 이제 사망했어. 그러면 이제 사망 선고하고 바로 다른 사람 넘어가야 돼요. 다른 응급실. 왜 응급실 의사가 없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다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예요. 차팅해. 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차팅해야지. 아니, 안 그러면 5억 배상한다는데. 옆에서 막 피 철철 나고 있고 CPR 해야 된다는데 이어폰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 어차피 그거 해도 잘못하면 나 5억 걸려. 그러니까 나 차팅부터 할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거를 판사들이 유도하고 있다고. 왜? 몰라. 뭐 판사도 내가 봤을 때 자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판결을 이제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적당히 해야지.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판사들도 책임이 있어. 이런 응급의학이 무너지는 데에서. 왜냐면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라. 왜? 판사들이 뭐 빽 있고 뭐 그래서 뭐 아팠을 때 보건복지부 이제 관료들이 그랬듯이 빅5를 바로 이제 로비 넣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응급실이 없거든. 예, 있어야 백으로 들어가지. 그럼 본인들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판결을 내리다 보니 자기가 갈 응급실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갈 응급실도. 그래서 정부는 결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정부는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 괜찮다 대통령실에서 개소리 한다고 바로 저번에 영상 올렸죠. 응급실에 다른 진료과를 투입하겠다. 전문의 이탈을 그거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 응급실 투입되면 해당 과 외래 수술 환자 진료 누가 할까? 의료소송 부담 안고 응급실 진료 과연 할까?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요새 이 사람 많이 나오는데 장차관 요새 안 나오죠? 왜? 이제는 막장이기 때문에 얼굴을 낼 때 이 진짜 이제 책임지래. 이제 야 네가 가서 행동 대장으로 이제 해서 네가 책임져. 뒷길 잘 봐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윗선은 뒤로 빠지는 거야. 왜? 똥이거든 이거는 지금부터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 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과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시간 응급의료 제공 중단이 발생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다른 전문 과목 인력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겠느냐며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해당 병원의 다른 전문과 전문의가 응급 환자 24시간 야간 휴일 진료를 시행하면 해당 전문 과목의 외래
이번 수술 환자는 누가 진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소송에 막대한 부담을 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하려고 하겠냐고 하면서 최근 17억 배상 판결도 있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는 응급실 내 다양한 응급, 비응급 환자들을 빠른 시간에 진료하고 응급처치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 과목 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는 이제 자신의 전문 과목 환자는 진료하겠지만 자기 거가 아니면 잘 몰라. 환자를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해치 못한다. 그런 경우에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잘 모르니까. 이 똥이지 된장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본인 과는 팍팍팍 되는 거지. 근데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신이 와도 안 돼, 그거는. 자기가 아닌데. 응급 환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비용 청구 당하고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응급의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응급실에서 이뤄진 응급처치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의사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 인과응고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자,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했던 응급실 파행은 어떤 식으로 병원 폐쇄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